늦은 밤 옥상 창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플래시가 한 번 터졌습니다. 누군가 숨죽여 녹화 버튼을 누르는 작은 진동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62세 건물주 장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48세 세입자 윤정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철수의 손등에 닿는 순간 차가운 듯 뜨거운 전율이 스쳤습니다. 창고 안은 좁아 서로의 숨결이 그대로 닿았고 낡은 벽에 부딪히는 호흡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휩쓸려 낮고 갈라지게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위로 맺힌 눈물이 뜨겁게 흐르며 뺨을 타고 차디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폭죽처럼 두근거리며 갈비뼈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저주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밀린 월세, 금지된 사랑, 창고의 밤. 내 옆에 있는 그는 정말 모든 걸 버릴까? 그 순간 아래층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창고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고 차가운 쇠의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철수의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듯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이 열려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공포가 짓눌렀습니다. 철수의 손은 덜덜 떨리며 정희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굳은 그의 손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외로움과 결핍, 모성애와 황혼의 사랑, 그리고 가족과 체면이 얽힌 잔혹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낡은 원룸 건물 복도. 48세 윤정희는 두 손에 무겁게 들린 마트 봉투를 힘겹게 들어 올리다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속에서는 눅눅한 물기와 함께 시든 시금치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봉투 끈을 다시 잡아 올리려는 순간 끈이 툭 끊어지며 감자 몇 알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계단 아래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무릎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맺히자 형광등 불빛이 부서져 일렁였습니다. 나는 왜 늘 바닥만 기어야 하지? 목구멍 깊숙이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지난 날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뒤 홀로 중학생 딸 유나와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홀을 뛰며 손님들의 욕설과 하대를 감내했지만 결국 과로로 주방 바닥에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촉감, 기름때, 냄새와 섞인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그날, 사장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분간은 쉬세요. 없는 동안 다른 사람 구해볼 테니까.
그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순간부터 그녀는 밀린 카드 대금,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깊어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유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삐져나온 낡은 운동화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 운동화 좀 사줘. 발이 너무 아파. 정희는 대답 대신 딸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땀에 젖은 양말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눈물 섞인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순간 유나의 눈빛에 담긴 체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주까지 수납이 안 되면 어머님 퇴원 조치밖에 없습니다. 하얀 가운 위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냉혹해 보였습니다. 정희의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원룸 건물. 정희는 젖은 어깨를 움켜쥐고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계단 위에는 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 62세 건물주 장철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끄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번 달 월세 또 밀렸소. 정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낡은 지갑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뿐. 지갑 가죽에서 풍기는 싸구려, 인조피형 냄새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코트 자락을 적시며 흘러내렸고 정희는 그 빛 속에서 왠지 알 수 없는 냉기와 체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밀린 월세 이번 달도 못 내면 끝인데. 정희의 눈물과 철수의 흔들림, 그 순간 이미 두 사람의 금지된 인연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눈빛이 흔들린 바로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희는 낡은 전기포트에서 끓는 물을 컵라면에 부으며 딸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 있어. 체육복 바지 무릎이 또 찢어졌어. 유나는 이불 속에서 머리를 내밀며 투덜댔습니다. 정희는 대꾸 대신 실밥이 다 튀어나온 체육복을 바늘로 꿰매며 낡은 실 냄새와 눅눅한 천의 감촉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꿰맨다고 애가 덜 창피당할까?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놀려. 새로 사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다 새 거 산다는데.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뜨거운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찌르며 피가 맺혔습니다. 그 따가움이 가슴을 더 저리게 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방으로 뛰어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의 눅눅한 냄새가 뒤섞인 방 안, 누워있는 어머니의 뺨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무심하게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수술비는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희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발밑에 하얀 타일은 마치 얼음판 같았고 심장은 귀 옆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이야. 눈앞이 아득히 흐려졌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의 하얀 신발 소리마저 그녀의 절망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제 엄마 또 월세 밀렸다며? 헐, 그래서 할머니 병원비도 못 낸대. 그 소리는 분명 유나 또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유나가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아이까지 상처받게 하네. 내가 이 집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아이의 흐느낌을 들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흐느적거리는 울음소리, 그 울음이 그녀의 심장을 무참히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밤이 깊어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져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견뎌야 해. 내가 무너지면 딸도 엄마도 다 끝이야. 그러나 곧 또 다른 목소리가 귓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밀린 월세, 병원비 넌 결국 무너질 거야. 그때 현관문이 삐걱 열리며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철수의 낮고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월세를 말하려 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게를 지우려는 걸까? 정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워 귀마저 막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반, 오래된 아파트형 주택의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어대지만 소파에 앉은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62세 장철수는 식탁에 앉아 미지근하게 식은 된장국을 숟가락으로 한 번 저었습니다. 굳은 두부가 부딪히며 떠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말순이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보일러 배관 공사비가 얼만데? 또 쓸데없이 돈 들이지 말고. 당신이 알아봐. 기사 말대로만 하면 바가지만 써. 그 말투는 오래도록 굳어진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얇아진 장부를 조심스레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지난달 지출이요. 누수난 세대가 세 곳이나 돼서. 말수는 장부를 휙 밀어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 ATM이야. 남편은 무슨. 제발 인테리어니 배관이니 그런 거 다 알아서 하고 돈 좀 많이 가져와. 알았어? 그 순간 철수의 귓속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끝이 잠깐 떨렸고 목 안쪽이 바싹 말라 침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물은 미지근했고 혀끝에 쇠맛이 맴돌았습니다. 거실 반대편 성인 아들 장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관리비 연체 세대 명단 아직 정리 안 하셨어요? 세입자들한테 문자 보내야죠. 준호의 말투에는 어딘가 서늘한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구나. 그저 돈과 장부로만 존재하는 사람. 말순이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그 방 302호,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윤모. 윤정이. 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 여자. 자꾸 월세 밀린다며? 그런 사람한테 정 주지 마. 뭘 해줘도 결국 당신만 바보 돼. 정 주지 마. 철수의 귀 뒤에서 오래 맴돌다가 천천히 가슴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 흘러내린 국물 자국을 수건으로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철수는 두툼한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관리 장부와 세입자 목록, 녹슨 열쇠 꾸러미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열쇠를 만지작거리다 무심코 옥상 창고 열쇠를 따로 떼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며 하이힐 굽이 소리를 냈습니다. 박미숙 입소문에 밝고 새어나오는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동네 눈을 자처하는 세입자였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미숙이 웃으며 관리실 문틀에 기대 섰습니다.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손목에 팔찌가 소리를 냈습니다. 네, 뭐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아, 옥상 쪽 전구가 깜빡거리던데. 밤마다 누가 오르내리나 봐요? 발자국 소리도 나고. 요즘 세상 무서운데 CCTV는 제대로 돌아가요? 철수는 순간 시선이 옥상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관리실 모니터에 비친 옥상, 복도 화면, 적외선 표시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긴 한데 곧 기사 불러보려 합니다. 박미숙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철수는 한동안 열쇠 꾸러미를 쥔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관리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 냉기가 골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저도 모르게 302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끓는 주전자 소리, 가끔 튀어나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 그 모든 게 얇은 합판문을 지나 그의 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윤정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방 안에서는 라면 스프 냄새와 습기, 약 냄새가 얽혀 나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생강차요. 감기 기운 있으면 뜨거울 때 한 잔씩 드쇼. 보온병의 금속이 밤 공기에 식어 차가웠고 그의 손등에서 그 차가움이 다시 심장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놀라 눈을 깜빡이다가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으로 옮겨갔고 그 온기가
철수의 서늘한 감각을 잠시 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문 안쪽에서 딸 유나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정희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반쯤 닫고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문틈으로 보인 방 안의 풍경을 스친 눈으로 담았습니다. 삐걱대는 철제 침대, 시든 화분, 작게 접힌 병원 영수증.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다시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필요해주는 사람, 그게 이렇게 따뜻했었나? 그의 카디건 사이로 들어온 밤바람이 얕게 흔들렸고 그는 천천히 옥상 쪽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계단. 방금 전 관리실 모니터에 떠있던 불안정한 CCTV 화면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대체 무엇이지? 동정? 연민? 아니면 사랑?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감각 하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당신으로 불리우고 장부와 돈이 아닌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 밤하늘의 냉기를 가르며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메시지 창을 열어 윤정희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자판 위로 떠오르는 문장은 정희 씨, 잠깐만 옥상 창고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소? 문장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돈 얘기 말고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또 문자를 지웠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를 남편이 아닌 사람으로 불러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규칙적인 구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발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한 칸 더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그러나 어딘가 섞여 있는 의심의 톤. 철수의 손에서 옥상 창고 열쇠가 아주 미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는 숨을 고르고 계단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계단 위에 준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그를 붙잡아 아래로 끌어내릴 납줄처럼 길고 무거웠습니다. 거기 계시면 내려오세요. 할 얘기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나는 다시 장부와 돈으로만 말하게 되겠지. 올라서면 다른 인생이 열릴 수도 있고.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한 줄. 정희 씨, 잠깐만 옥상 창고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소?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요동쳤고 귓속에서는 자기 심장 소리만 커다랗게 울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박미숙의 웃음소리가 어딘가로 스며들듯 흘러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올라온 건지 그의 피로한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너머 옥상 창고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의 손끝이 전송 버튼을 스쳤습니다. 화면이 초록으로 번쩍이며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난간에 올린 손을 천천히 떼고 옥상 창고 쪽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먼저 문을 열까요? 아들이 올까요? 그녀가 올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 보고 있었을까요? 늦은 밤 병원 복도.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울릴 때마다 정희의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찔렀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주 안에 수술비 정리 안 되면 환자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떨리며 병원 영수증을 구겨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잉크가 번져 푸른색 얼룩이 묻어났고 그 얼룩이 마치 손바닥을 태우는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어. 어머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난 끝이야. 비 오는 밤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건물 복도를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멈춰 선 순간 어둠 속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 잠깐 이야기합시다. 옥상 창고. 낡은 전구가 떨리며 노란빛을 토해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모아 움켜쥔 채 머뭇거리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게 닫혔던 표정 대신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린 듯한 결연한 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나도 알아요. 지금 돈 때문에 매달 나랑 마주하기 힘든 거.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그 순간 철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 아니요. 이제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겐 사람이 필요하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창고 벽을 짚었습니다. 거친 시멘트의 까슬거림이 그의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소. 집에서는 ATM, 바깥에서는 돈줄. 존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정희 씨 눈빛만 보면 내가 사람 같아져요. 단 하루만이라도 돈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소. 정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먼지 섞인 시멘트 위에 번졌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예요. 하지만 엄마랑 딸을 위해서라면 제 몸 따위야 뭐.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은 뜨겁게 타올랐고 가슴은 무거운 돌을 짊어진 듯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기침, 병원 복도의 냉기, 딸의 발가락이 삐져나온 신발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정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삶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희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숨쉬게 해주시오. 그 말은 단순한 욕망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떨리면서도 간절했고 오랫동안 눌러온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그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에서 뜨겁고 차가운 눈물이 뒤엉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 자신은 모성의 절벽 끝에서 발을 내디딘 것이라는 걸. 다만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건 그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을 함께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차갑던 창고 안 공기가 두 사람의 체온에 밀려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서도 정희의 어깨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죄책감과 체념, 그리고 간절한 생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굽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을 밟는 소리였기에 미묘한 마찰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철수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계단 난간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금속과 천이 스치는 가벼운 마찰음이 공기를 가르며 잦아들었습니다. 창고 틈 사이로 스쳐간 그림자, 비에 젖은 향수 냄새가 어렴풋이 남았습니다. 박미숙, 이 건물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세입자, 모든 소문을 꿰고 다니는 여자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철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얼굴을 파묻은 채 속으로 비명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본 거야? 방금 우리를 본 거야? 철수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에는 같은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발각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와 철수의 관계는 단순한 밀린 월세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금지된 사랑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은 이미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들켜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건물은 고요했지만 옥상 창고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선 매번 비슷한 광경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정희는 창고 문을 닫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레 그녀를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거래 같았던 만남이 이제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따뜻한 물방울이 그의 손바닥에 스며드는 순간 그는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 씨, 처음은 거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요. 이제는 그대 없인 살 수 없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겐 어머니와 딸이 있어요.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든 아니면 사랑하기 위해서든 결국 나는 정희 씨 곁에 있고 싶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녀 역시 그 눈빛에서 위안을 얻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반복은 점점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정희가 창고에서 나오던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던 박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입술 끝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이 시간에 창고에서 나오시네. 요즘 밤마다 자주 오르내리시는 것 같던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농담 같은 어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담담한 척했지만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미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살기 바쁘니까 하지만 입은 무겁게 닫아야겠죠.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정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좁은 주방에선 쌀 씻는 물에 탁한 냄새가 올라왔고 오래된 가스레인지 불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유나는 밥을 몇 숟갈 뜨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밤마다 어디가? 나 몰래 알바라도 해? 정희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상해. 엄마 눈이 맨날 울다 온 사람 같아. 정희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숟가락만 허공에서 맴돌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스불 위에 놓인 국물이 끓어 넘치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긴장 속을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밤 다시 창고. 정희는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사장님, 이러다 다 무너져요. 저 감당 못해요. 그러나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멈출 수 없소. 나는 평생 버려진 남편이었소. 하지만 당신 곁에서 나는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소. 정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눈물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창고 밖 복도, 희미한 불빛 속에서 또다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박미숙이 난간에 기대 휴대폰을 들이댄 채 미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렌즈 반사광이 잠깐 번쩍 창고 틈 사이로 스쳤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두 사람의 비밀은 이미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반복은 사랑이 되었지만 동시에 파멸로 향하는 발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장철수는 현관문을 열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순이 등 뒤로 두 팔을 깍지 낀 채 부엌 출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갔더라. 목소리는 온도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그러나 단단하게 눌러오는 압력. 철수는 코트를 벗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보일러 점검 때문에 옥상 라인 확인했어. 말수는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보일러는 관리실에서 확인하면 되지. 옥상은 왜? 그녀의 시선이 바늘처럼 들렸습니다. 철수는 커튼 끝을 괜히 잡아당겼습니다. 천의 촉감이 까슬하게 손끝을 긁었습니다. 정구가 나갔나 봐. 깜빡거려서.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옥상 CCTV 신호가 자꾸 끊겨요. 녹화가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기계 문제인지 아니면
누가 건드렸는지. 그는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시간 표시가 툭툭 끊긴 모자이크 같은 공백. 철수의 심장 한 귀퉁이가 잡아당겨지는 듯 얼얼했습니다. 기사 불러. 짧게 내뱉었으나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아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하나야. 당신 밤마다 누구 보러 가? 요즘 왜 그렇게 웃음기가 돌아? ATM에도 이자가 붙었나? 비아냥은 미지근한 국물처럼 입안에서 물컹거렸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말하면 다 끝난다. 그는 물을 삼켰습니다. 물은 무미했지만 넘어가는 길은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그 시각 300이요. 정희는 주방 싱크대에 손을 괴고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식탁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연필을 굴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있을 거지? 요즘 밤마다 없어. 사소한 말투였지만 말끝에서 뾰족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휴, 잠깐 바람 쐬러 머리가 지끈거려서. 바람은 옥상에서 쐬? 유나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체육관에서 땀에 젖은 아이들의 냄새가 아직 운동복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급식은 맛있었고? 무리한 화재 전화는 얇은 비닐처럼 금방 찢어졌습니다. 유나는 연필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거짓말 싫어.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창문 틈에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들추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찬 기운이 정희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비 미납 2주 경과. 수납 문의 바랍니다. 화면의 글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식탁 등받이에 살짝 미끄러진 휴대폰이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밤 또 올라가야 하나. 속이 메스껍고 한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오후 관리실. 박미숙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문틈으로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난번 세탁기 고장 수리 영수증이에요. 근데 그녀가 모니터를 한번 훑고 눈꼬리를 올렸습니다. CCTV 요즘 자주 깜빡이죠? 밤마다 옥상 쪽만 유난히 화면이 흔들리던데. 말끝에 묻혀있는 무엇, 궁금증과 확신이 반반 섞인 기묘한 빛. 철수는 차분한 척 열쇠꾸러미를 정리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손등의 핏줄을 따라 미세한 전기를 흐르게 했습니다. 배선이 오래돼서 그래요. 곧 수리할 겁니다. 박미숙은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근데요, 사장님. 그녀가 몸을 조금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 말이 많아지면 건물 이미지에 안 좋아요. 입주자들 민감하거든요. 특히 밤에 오르내리는 발소리, 그런 소리. 저도 몇 번 들었고, 눈웃음이었지만 메시지는 칼날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철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옥상 열쇠를 손안에서 감싸쥐었습니다. 금속이 체온을 훔쳐갔습니다. 걱정 마시오. 별일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아, 혹시 필요하시면 소문들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눈치가 빠르거든요. 박미숙은 영수증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종이의 마찰이 얇게 살을 베었습니다. 해질녘 집. 주방 창밖 하늘은 주황빛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도마를 두드리며 양파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칠 때마다 단단한 소리가 났고 양파즙의 매운 향이 눈을 시렸습니다. 준호야. 네. 너 그 여자 이름이 뭐랬지? 302호요? 윤정이. 그래. 그 여자 집에 언제 전기 검침 왔지? 난 이상하더라. 밤에는 불이 꺼졌다 켜졌다. 창문에 그림자도 보이고. 준호는 포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확실히 알고 말해요. 근거 없이 떠들면 법적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법? 법. 가족이 먼저 무너지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말순의 눈동자는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내 남편이 밤마다 어디서 시간을 죽이는지 그게 내 평판과 직결되는 거야. 네 아버지는 평생 ATM 노릇했지만 그래도 체면은 지켰어. 근데 요즘엔 그 체면마저. 말을 멈춘 그녀의 칼끝이 순간 덜컥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을 스쳤고 피가 한 방울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집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더 깊게 썰었습니다. 체면은 내가 지킨다. 그녀의 표정이 말했습니다. 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정희가 조심스레 올라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닿을 듯한 경사, 금속 난간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드리고 귓속은 자신의 호흡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 앞에 서자 이미 그곳엔 철수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 빛을 토했습니다. 노란 원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오늘은 오래 못 있어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음절에 묵직한 아쉬움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차갑게 달라붙은 땀이 서로의 피부를 묶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대로 스위치를 누르듯 공간을 나눴습니다.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어 아주 미세한 카메라 셔터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정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누가? 철수는 마음을 다잡듯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괜찮소? 금방 끝내리다. 그 말 끝이 희미하게 갈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 시각 1층 우편함 앞. 박미숙이 휴대폰을 가슴께로 끌어안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어둠 속 난간 너머로 보이는 두 개의 그림자, 그리고 흐릿하지만 분명한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픽셀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흥? 콧소리가 짧게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건물꽃 재미있어지겠네. 그녀는 누군가의 프로필 창을 열어 메시지 칸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망설임이 길었다가 다시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아냐, 때를 봐야지.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좁은 현관에 길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 현관문을 닫자마자 말순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는 무음으로 예능을 틀어놓았고 자막만 색색으로 튀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있었어? 철수는 코트를 벗으며 답했습니다. 순찰 돌다 시간이 좀. 거짓말. 남자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멍청해 보여도 눈치는 빠르거든. 준호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무 일도 아니야. 말순이 먼저 잘랐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길은 아버지의 어깨와 손끝, 미세하게 떨리는 호흡까지 스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러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굳어졌습니다. 늦은 밤 300이요. 유나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 아래 동공은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녀는 낮게 불렀습니다. 정희가 곁에 앉아 유나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습니다. 응, 왜? 우리 멀리 이사 가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우리 얘기해. 정희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누가? 애들. 그리고 어른들도. 유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얇은 이불 너머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만든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네. 다음 날 밤 누군가는 옥상 창고 문을 당길 것입니다. 그 손이 가족의 것일지, 세입자의 것일지, 아니면 복수심을 단단히 달군 누군가의 것일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깊은 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오늘따라 바람이 더 거셌습니다. 철제 난간이 울리고 녹슨 쇠냄새와 흙비린내가 섞여 불쾌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그냥 가지 말아요. 얘기해야 해. 철수의 목소리가 문틈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서 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칠게 올라오는 구두 굽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 여기 계시는 거 다 압니다. 문 열어요. 준호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철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푸르스름하게 번지며 계단 위에 서 있던 준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는 말순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은 냉소적으로 올라갔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ATM 노릇이나 하던 주제에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존중받은 적이 없었다고? 웃기지 마. 그게 당신 팔자지. 남편으로 대접받을 만한 짓을 했어? 철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양손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돈줄일 뿐이었지.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어.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며 두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촉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딸과 어머니를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 곁에서 저도 모르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고 벽을 때리며 울렸습니다. 말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사랑? 내가 감히 사랑을 입에 담아? 돈 때문에 몸을 판 주제에. 정희는 그 말에 몸을 움찔했지만 눈을 들어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으면 저는 여기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분 곁에 있으면 저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이 여자랑?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울음이 동시에 섞여 떨렸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넌 아직 몰라. 평생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어떤 건지. 난 이 여인 덕에 처음으로 사람으로 살았다. 준호는 치를 떨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람?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엄마를 두고 날 두고 당신은 지금 도망치려는 거잖아요. 그때 창고 입구 뒤쪽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소리.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방해했나? 근데 이 장면 너무 아깝잖아요. 증거는 남겨놔야죠. 그녀는 휴대폰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세입자랑 불륜이라니 동네 사람들 귀가 즐겁겠네요. 정희는 숨이 막혀 헐떡였습니다. 제발 삭제해 주세요. 제발. 박미숙은 입술을 비중 내밀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이거 그냥 버리긴 아깝죠. 상황 봐서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분위기는 곧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말수는 이를 악물며 철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제 끝장이야. 가정도 체면도 다 내팽개치고 저 여자랑 살겠다고? 철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선택할 거다. 돈으로만 사는 인생은 이제 그만. 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요. 우리 가족, 아직.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녹슨 쇠냄새와 땀냄새, 눈물의 짠 냄새가 한꺼번에 휘몰아쳤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내, 아들, 세입자, 그리고 증거를 쥔 목격자까지. 철수와 정의의 금지된 사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철수의 마지막 선택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연 가정을 붙잡을까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정의를 택할까요? 옥상 창고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박미숙은 휴대폰을 치켜들며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참 멋있으시네요. 황혼의 불륜이라 동네 소문거리로는 최고겠죠. 이 영상 그냥 제 손에 두면 괜찮을까요? 말순이 손을 내뻗었습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내가 이 인간을 끝장낼 거야.
준호도 어머니를 막으려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러다 더 꼬여요. 그 순간 철수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철수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철수는 단단히 쥐었습니다. 말순, 준호.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말순은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결정? 웃기지 마. 너 같은 사람한텐 선택권 같은 건 없어. 평생 ATM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뿐이야. 철수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건물 일부를 내 몫으로 양도하마. 준호 내게도 남겨두겠다. 하지만 내 남은 생은 내가 선택하겠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가정을 버리고 저 여자랑 살겠다고요? 철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내가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아니, 철수 씨. 저 같은 여자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죄 많고.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그림자처럼 살다 갔을 거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이번에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죄책감과 안도가 섞여 흔들리는 빛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결정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박미숙이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저 여자를 택하시겠다? 좋아요. 근데 이 영상 저도 공짜로는 못 지우죠.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동네 카톡방에 올리면 순식간에 퍼질 거예요. 그 대가로 돈을 좀 챙겨주셔야겠네요. 정희가 숨을 막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딸 아이가 제발. 철수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박미숙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줘. 왜요? 당신이 감히. 철수는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손목에서 팔찌가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휴대폰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순과 준호, 정희, 그리고 박미숙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내 선택은 끝났어. 정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괜찮으세요? 이 길은 너무 힘들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마지막이 될지라도. 말수는 분노로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잘난 선택이네. 남은 인생 후회로 채워질 거다. 준호는 눈가가 젖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희와 철수는 손을 꼭 잡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302호. 유나는 창문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도 사랑이 필요했다는 걸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엄마 눈빛은 처음으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요. 유나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수가 몰래 놓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택했습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 현관 앞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무시당한 가정 속의 삶, 아니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랑.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